제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네. 뭐 10억짜리 네.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네. 이제 보통은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1억이 계약금인데 보통 네. 1억의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신 경우 많이 없으니까 네. 가계약금부터 먼저 네. 거시죠. 그래서 네. 뭐 1,000만 원만 건다든지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계약의 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소송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분께서 네. 양쪽에 보내시는 그 문자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한마디만 더 적어주시면 사실은 네. 소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계약금의 일부, 아니,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까지만 쓰시면 그 다음에 이거 파기되면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될지 아니면 1억의 배액인 2억을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더 넣으셔서 만약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양쪽에서 어떤 조율 사항, 네, 양쪽에 파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네. 이 지급한 돈 1,000만 원에 네. 배액을 배상하거나 네. 이 1,000만 원만 몰수당한다 라는 문장을 넣어 놓으시면 네. 그 민법 565조는 임의 규정이라서 네. 특약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말씀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실상 계약금 일부로 해서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금은 1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됐다면 파기됐다면 그 1억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특약 사항으로 해당되는 지급된 금액 1,000만 원을 배액이든 그걸 몰수당한다고 네. 특약을 적었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처리하면 특약이 앞서기 때문에 네. 그러네. 그 해당되는 문장을 꼭 적어줌으로써 명쾌해지는 거네요. 네. 사실 명쾌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한 어떤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나름대로 우리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존 전략 혹은 뭔가 성장 전략이 있으시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차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변호사 시장도 네. 포화 상태는 맞아요. 왜냐하면 매년 한 변호사가 1,700명에서 1,800명이 1,700명이요. 계속 새롭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냥 간판만 걸어도 네. 어느 정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변호사들이 단순히 재판하는 변호사 시장, 송무시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로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최근에 젊은 분들은 이제 뭐 공기업이라든지 네. 공직, 경찰, 군인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니까 조금 이렇게 넓게 또 퍼지는 거네요. 네네네. 다양한 분야 속으로 나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아마 대표님도 네. 이제 이 공인중개 법인이 더 커져서 되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이제 네네네. 확실하게 네. 어떤 거래 과정을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네. 충분히 이제 변호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법인의 이제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은 네. 그 공인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간판은 너무너무 많은데 네. 내가 어떤 집을 팔고자 한다? 혹은 사고자 한다 할 때 사실 어느 분을 믿고 몰라. 맡겨야 될지 너무 맞아요.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도 주변에 막 물어봐요. 그 지역에 좀 믿을 만한 없냐, 공인중개사분 맞아, 없냐 맞아. 이렇게 물어보죠. 네. 사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큰 법인들은 있잖아요. 네.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나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용하는 큰 법인들 말고 네. 개인분들이 어떤 법률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쉽게 놓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동네 병원 같은 1차 병원 1차 같은 병원. 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있어서 네. 그냥 감기 걸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쉽게 찾고 그 어느 정도 합리적 비용을 소비하면서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생 변호사라고 하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모토가 엄청나게 뛰어나십니다. 또 오시다 보니까 그 중개업 시장에 변호사가 이제 진출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 자격 말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따로 봐서 네.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분들의 현장 경험, 네.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네. 직접 집도 찾아가고 땅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뭐 소개해주고 임장 활동하고 활동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보고 이런 경험은 사실은 그런 시간이 변호사님들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이제 겸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협업의 관계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뛰어난 현장 실무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담당을 하고 이제 법률적인 어떤 자문이라든지 뭐 좀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변호사님들이 주로 많이 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네. 뭐 결국은 뭐 요즘에 보면 이제 혼합형이든 아니면 뭔가 시장의 영역이 사실상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막 진출하는 경우도 이제 많지만도 궁극적으로 그 전문가 그룹인 거고 자기 어떤 잘하는 특성값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도리어 연결을 잘해서 상승적인 관점에서 한다면 도리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어떤 큰 형태고 또 완벽한 형태가 취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했듯이 협력, 연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일치하시네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래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 같은 게 혹시라도 있으면 좀 도움이 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일단 뭐 세금 부분은 이제 세무사분들이 좀 더 잘 아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 세금이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비화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탈세의 경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이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불법 행위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다운하는 거 정도는 그냥 다 용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쓰시고 우회적으로 돈을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요. 매도인은 그 안 낸 양도세 나머지 부분을 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나오고요. 가산세, 그리고 과태료다. 그리고 매수인도 똑같은 과태료가 나오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 1주택자 비과세라든지 그런 비과세 혜택 감면을 하나도 못 받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잘 모르시고 탈세의 영역에 들어와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진신고하면 좀 감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진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은 사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잖아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싱글이세요. 40대 남성분이고 충분한 그동안의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으로 자기 소득으로 아파트를 경기도에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계신 채로 어쩌다 보니까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같이 사시게 된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게 부모님도 그 집 현재 살고 계신 그 좀 오래된 옛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게 1세대다 1세대 2주택이다 돼가지고 나중에 모르고 그 경기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뭐 몇천만 원이 갑자기 부과가 된 모르는 거죠. 거를 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조세 심판 청구를 해서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고 그리고 또 들어와 사신 형태도 그 집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따로따로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만 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입증을 해서 이제 절세. 1세대 1주택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 부분을 다 취소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러네요. 결국은 뭐 세무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다 이렇게 잘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님도 대표 변호사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신참 변호사들 들어오면 어떻게 변호사업을 해라, 어떻게 해야지 좋다, 뭐 그런 어떤 뭔가 충고나 조언들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이제 신입들 들어오거나 그러면 또 우리 실무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혹시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신입 변호사들 들어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혹시?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네. 관계잖아요. 네. 국민중개사업도 그렇고 네. 변호사업도 그렇고 네. 의뢰인분들이 그 전문가를 신뢰해야 사실 모든 일이 잘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뢰를 쌓으려면 뭐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뭐 엄청 화려한 언변이 있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본적인 연락, 음. 뭐 인사, 음. 그리고 뭐 서비스 마인드. 음. 저희 변호사들은 특히나 놓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야 이게 현장에서 완전히 접하시니까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시는데 변호사는 이제 공부만 좀 막 오래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냥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그 우리 정말로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인중개사 채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있다 그거를 뭐 다 다뤄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호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 우리 조세영 변호사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뭔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같이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